최근에 이제 행정복합도시가 생긴 이후에 이제 또 핫한 이슈로다가 그 최근 이제 세종시가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마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국회 연설에서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우선 이 행정복합도시가 생기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복합도시는 사실 이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가시화가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입안이 되었고, 사실 이제 근리 그 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청와대가 있을 때는 지금은 그 지명도 없어졌는데 궁굴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서고로서 이제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이 부분을 이제 그 사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공약으로 이제 발표했고, 당시에는 사실 대통령의 당선되리라고를 보는 그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창 후보가 월등하게 뭐 지지도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이 공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해창 후보를 물리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가 이제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원수송이 제기돼서 그 헌재에서 그 헌재 재판관 이제 9명 중 8명의 의원이라고 하고 한 명이 이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다가는 1392년 조선 왕조가 정해진 이래 600년간 서울로서 인정되는 서울이 관습법상 수도 서울이다, 이런 그 판결로서 우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부 부처만, 행정부처만 이전을 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문제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될 때 포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잠잠히 있다가 최근 정부에서 이 문제를 꺼내서 지금 아주 그 온 언론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수도 이전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발해 때는 4번이나 천도를 하였고, 고구려는 졸분성에서 이제 군해성을 천도했다가 주몽과 소선의 장자, 그러니까 운주죠. 운주가 이제 백제를 세웠고, 백제는 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다가, 웅진은 현재 이제 공주인데 천도했다가 나중엔 사비, 부여죠. 부여로 다시 천도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조선은 이성애가 나라를 세운 지 500년간 도읍지로 있다가 일본에 의해서 1910년 한일 합방으로서 나라를 잇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도 이전이 과연 가능한가?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조선 시대의 그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경국제등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 우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법에는 이게 장문법에서 분묘기지권이나 이런 거는 인정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어쨌건 뭐 헌재에서 우연 결정을 내려가지고서 그 후로다가 반쪽 행정 수도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려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개헌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3분의 2만 찬성하면 개헌이 가능하지만은
지금 뭐 이 개헌은 그 쉽지도 않고 또 이것이 이제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민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고심을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제 폐하기라도 한다면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개헌이나 헌재 판결이 가장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들었는데 헌재 판결은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서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4년 당시에는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호도가 많은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이제 여론의 흐름입니다. 국민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원하면은 여론의 힘을 입어서 이제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제 반대를 하면은 좀 어려움에 쌓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2004년 당시에는 찬성이 41.1%였고 반대가 50.5%였습니다. 훨씬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뭐 찬성이 53.9%고 반대가 34.3%라고 합니다. 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지만은 호남이나 충청도 그리고 뭐 경상도에서도 오히려 이제 그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론의 힘을 또 빌려서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의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슈가 이제 이것인데 국회가 이제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면 서울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나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면 남한의 거의 이제 한가운데 사실상 교통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상 가장 추진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청와대나 이제 국회 가면 뭐 이전 기관도 많이 갈 테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뭐 방송국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이제 고루 발전도 가져오고 또 서울 집값에도 이제 좀 안정화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서울 집값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서울 근교에도 그렇고 많은 일자리와 학교 등이 있어서 이미 기반이 공고화되었습니다. 그 과천 청사가 옮겼을 때 처음에는 과천이 이제 집값이 떨어졌지만 바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이 행정수도이나 뉴욕은 뉴욕대로 상업도시로 더 발전을 하고 북경은 북경대로 이제 수도라고 하나 상하이는 상하이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으로 간다 한들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요새 이제 그 여론이 비춰지자 최근 행정 복합도시 이제 세종에서는 집값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서울의 집값이 뭐 현재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데도 잠시 조금 집값의 그 상향에는 영향을 주지만 서울의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주제인데 앞으로 국회나 청와대가 과연 세종으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수년 전서부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써왔는데 청와대나 국회 분원이 먼저 이제 세종에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대선 길목이나 혹은 정책 기반자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세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수차례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11%인 서울 경기에 우리나라의 절반 인구가 뭉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의 정부 중추기관이 이전하면 상경적인 효과와 인구 분산 효과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구상을 한 것을 저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제 야당에서 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게 됐다고 그 책임을 야당에다 미룰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던진 것만 해도 충청권 표심이나 뭐 또 부동산 안정화에 조금은 뭐 도움이 될 것이고, 안 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또 책임 전가를 야당이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기발한 발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통합당에서도 장제원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오세훈 뭐 전 시장 등은 여기에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태를 한번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앞으로 국회나 청와대는 세종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